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큐맘 38기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참석을 못하신 분을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따로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고 뒷부분에 이제 녹화를 마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땡큐만 38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실 건지 그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땡큐맘을 이제 어떻게 인증하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땡큐 잉글리시가 10편, 100편, 4절 위에 지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저희가 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열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요한 열쇠가 감사함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런 예쁜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저희 땡큐 바이블 스토리를 이렇게 책으로 보시고 아이들이 하는 모습 이런 거 보시고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책이 메인인 게 맞고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 책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저희가 이것들이 온라인으로도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땡큐 바이블 스토리, 그리고 땡큐 바이블 알파벳, 그리고 쓱쓱쓱쓱 성경 필사, 뭐 로마서 8장, 10편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또 성인들도 같이 성경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땡큐만 분들은 이렇게 땡큐 바이블 스토리와 땡큐 바이블 알파벳 이런 것들로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가정에서 이렇게 엄마랑 아이가 한다. 그러면 저희가 땡큐 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공부방에서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사용이 되면 땡큐 클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동네 아이들하고 공부방처럼 하고 싶으시다. 이러시면 이제 선생님 버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땡큐 바이블 스토리가 왜 필수일까?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요즘에 정말 뭐 영화나 아이들이 노출되는 많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다거나 아예 성경과는 반하는 그런 내용들도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심지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땡큐 바이블 스토리는 성경 스토리 그 자체이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이제 성인들도 막 재미가 없으면 이어서 뭔가를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더 그렇죠. 아이들은 요즘에 모든 게 빨리빨리 이제 변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뭐 성경이나 영어라는 주제를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이러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정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수준에 맞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재미있는데 수준에 딱 맞는다. 이런 걸 고르는 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쉬워도 싫어하고요. 너무 어려워도 싫어해요. 근데 그럴 때 어려워요. 이건 좀 저한테 쉬운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거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기 싫어가 아니라 어려워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너무 쉬워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가 이렇게 딱 한 가지, 뭐 알파벳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수준을 맞출 수 있냐. 저희가 다양한 그 외의 것들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워크북, 워크시트, 그리고 워크시트 중에서도 이제 좀 난이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다는 거고. 그 온라인으로 하는 그것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걸 이용하냐에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준에 맞게 제작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컨텐츠를 고르실 때 제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컨텐츠가 있고요. 할수록 뭔가 좀, 아, 나 잘 못하는 것 같아. 아, 나 영포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이들이,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데, 할만한데,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졌을 때, 이것들이 아이들의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형성된 습관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을 우리가 뭐 만들어주고 포장해줄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들,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시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에 아이들과 꾸준히 뭔가를 성실히 해나가는 이것들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거냐. 이제 영어라고 할 때 어머니들의 목표가, 그래도 나중에 뭐 해리포터는 읽어야 되지 않아? 해리포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엄마표 영어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정도로 뭐 5학년인데 해리포터를 읽어요. 이러면은 막 성공했다. 엄마표 영어 성공했다. 약간 이런 기조가 있는데 사실 리딩의 목표는 아이들이 읽고 싶고 읽어야 할 그 시기의 것들을 읽어내는 게 사실은 목표죠. 뭐 해리포터를 모든 아이들이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림책, 스토리북, 리더스북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뭐 그림책은 당연히 픽처북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되어져 있고 문장이 짧죠. 근데 그렇다고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림이 있고 문장이 있다 뿐이지 어려운 그림책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스토리북은 저희 책처럼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그런 걸 이제 스토리북이라고 하는데, 리더스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읽기를 위해서 제작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스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텝 인투 더 리딩 뭐 이런 책들 그 시리즈들을 보면 이 시기에 이걸 읽어내면 이 다음에 요거를 읽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기획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명작 이야기, 뭐 전래동화 이야기 뭐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어휘의 수준이라든지 문장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에 딱 맞춰 놓은 게 리더스 북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북과 리더스북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리더스북은 아무래도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한다거나 또 그 주제를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읽기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스토리북은 아이들의 그런 뭐 단계별로 읽기의 양이나 이런 그 어휘의 그것들을 조절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재미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책은 이제 스토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가 100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50권, 구약 50권 이렇게 해서 100권인데 이것들을 읽어내게 되면 아이들이 이 다음으로 이제 챕터북으로 가야죠. 챕터북으로 가게 되는 시기가 이제 저희가 유치원 나이에서 초등 저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챕터북은 아마 이거를 꾸준히 100권 이상 저희 거를 해오신 분들 그리고 100권을 하시고 아이가 조금 이제 다 까먹은 것 같아. 아니면 다시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영어를 가까이 한 친구들이 챕터북으로 한 4학년, 5학년쯤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갈 때 챕터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차이지? 이거 다 같은 영어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챕터북은 말 그대로 목차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좀 길어진 거고 목차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책에 어떤 주제가 사실은 한 세네 권 분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챕터가 나눠져 있다. 그럼 약간의 길이가 있겠구나. 양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한국 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문고책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제 좀 읽기 시작하는 그 시공주니어나 그런 한 2단계, 3단계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게 펼쳐보면 이제 그림이 확 줄고 뭐 한 네다섯 페이지의 그림 하나 정도 나올까요? 근데 거의 이제 뭐 학교에 처음 간 날, 뭐 어떤 갈등, 그리고 뭐 해결하는 이런 이제 그 목차별로 들어가는 거. 그게 챕터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해리포터나 이런 거를 뭐 소설, 시리즈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 너블이라고 하는데 벽돌책이라고도 해요. 막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고 이거 정말 이거 뭐 배구 자야도 될 정도로의 그런 책들로 이제 넘어가는 게 목표인데 사실 한국어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즘은 더 그래요. 이제 저희는 심심해서 어릴 때 뭐
텔레비전밖에 없으니까 방학 때 책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한테 자유시간을 줘보면 뭐 패드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전처럼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는 그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국어 책과 영어 책을 읽히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국어 수준은 이만큼 올라왔죠. 매일 사용하고 이제 완전 저희가 원어민이잖아요. 한국어가. 근데 영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쉬운 책을 읽히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 책이 쉽고 이런 걸 떠나서 시시해서 안 봐요. 유치해서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뭐 이런 그림책 같은 거 비슷하게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책도 꾸준히 한국어 책 정도로 이제 레벨을 맞춰서 읽어 주시도록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다행히 이거를 놓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도 오픈해서 지금 땡큐 잉글리시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제가 정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뭐 6살, 5살 때부터 이거 기획 단계부터 아이들과 꾸준히 이걸 해와서 지금 4학년인데요, 둘째가 4학년이 읽는 한국어 책과 4학년 정도가 읽을 영어 책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꼭 유학을 가거나 뭐 외국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뭐 직장을 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그 수준의 이제 읽을 것들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걸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 필요한 그 영어들은 그때그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읽고 듣고 말하게 쓰는 것을 그 연령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땡큐 바이블 스토리가 너무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최종 목표는 이거죠.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든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와 성경이 반반 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당연히 있습니다. NIV 집에 한 권씩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일독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막 NIV를 신나게 재밌게 읽으시는 분 별로 없죠. 저도 설교 시간에 이제 조금 집중을 잘 못할 때 왼쪽에 한국어 성경 읽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읽어볼 때 말고는 굳이 뭐 NIV로 일독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통독을 통해서 우리말로 해야 이제 또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이 왜 좋으냐? 아이들이 저희가 중국어가 번역된 본으로 이제 조금 어려운 개역 한글, 뭐 개역 개정 이런 한글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은 영어가 더 쉽게, 더 와닿게 되어 있는 그런 해석들이 많잖아요, 번역이.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번역본으로 성경을 접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건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많이 접해본 친구들이 아무래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우리는 NIV 읽는 게 목표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A, B, C, D, E. 그래서 이번에 교재를 준비하실 때 아마 대부분 뭐 구약 A, 뭐 혹은 신약 A 이걸로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10권씩 묶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주 과정이던 10주 과정이던 앞으로 10권씩 이렇게 끝내시게 되는데요. 구약은 아무래도 인물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봤던 인물들, 뭐 만나고 싶던 인물들, 한 번쯤 들어봤던 인물들은 거의 다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끌어져 나가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C세트쯤 가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분인데요. 비유 부분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뭐 그 바위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냥 인용구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흔히 이렇게 많이 저희가 법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에서 뭐 성경의 인용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50권을 다 익히고 구약 50권을 다 익힌 아이들, 성경 스토리 100권을 영어로 배운 친구들은 정말 어딜 가서도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 정말 풍성하게 이제 성경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아이의 목표를 이제 NIV를 읽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A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점에서 2점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엄마표 영어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AR은 이제 미국 초등학생들이 읽기 지수를 수치화했을 때 1학년에 6개월 차 정도다, 3학년에 3개월 차 정도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뭐 4.7이야. 이번에 뭐 5점대 책을 시작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5점대, 7점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미국 초등학생 5학년, 중1 정도의 아이들과 읽기 실력이 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읽는 정도의 거를 우리도 읽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 그냥 뭐 한 달에 1점씩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1년에 1점, 1년에 1점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학년인데 5점대다. 중1인데 7점대다. 그러면 진짜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그 나이대를 소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뭐 3점을 읽어요, 4점을 읽어요 그러는데 그 구간에서 정체가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점에서 2점대 책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4점, 5점, 6점 책부터는요. 뭐 100권 읽기, 1000권 읽기가 안 돼요. 왜냐면 뭐 해리포터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읽고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뭐 한 권 읽으면 많이 읽은 거예요. 거의 저희 아이는 두 달, 세 달에 한 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네 챕터씩 이렇게 나눠서 읽거든요. 그래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기 때 5살, 6살, 7살, 뭐 초1, 초2까지,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영어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1점에서 2점대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저희 교재가 1점에서 2점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점에서 2점대 책을 뭐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냐면 저희가 땡큐 온라인을 다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신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땡큐 온라인을 열어드릴 때 뭐 신약 A를 했다, 구약 A를 했다. 그럼 그 신청한 부분에 책이 열립니다. 그리고 5주, 뭐 10주 자기가 신청한 기간대로 열리는데요. 우선 스토리북을 읽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는 사실 이 연령대 친구들은 온라인도 이제 저희가 드리지만 요 실물로 된 책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종이 질감으로 된 책을 많이 만지고 읽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이랑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북을 읽죠. 그 다음에 독후 활동을 합니다. 독후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북, 워크시트, 그리고 이제 워크시트 중에서도 난이도를 좀 나눠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제 독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후 활동을 왜 하냐면 그냥 읽고 끝나는 것과 읽고 우리가 뭐 독후감을 쓴다든지 이걸 읽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책이 정말 나만의 스토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 읽고 끝, 읽고 끝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걸 읽었었나? 내가 그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후 활동을 통해서 이 책을 정말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감사 노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되냐로 말씀을 시작하면 사실 이 한 시간을 다 OT를 그걸로 써야 돼요. 감사의 유익은 정말 많지만 정리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들이 감사 쓰신 걸 보면 어떤 날은 아이들이 이런 감사를 해요. 오늘은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한 아이네요. 그리고 저희 같으면 없어도 생각해봐. 너 뭐 오늘 그거 안 감사했어? 막 이런 식으로 뭐 감사를 강요할 때도 있는데요. 없으면 없습니다가 감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정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얘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이 아이가 철학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고 일상이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어서 뭐 게임을 해서 꼭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풀어서 감사해요. 그래도 이만큼 속상하지 않고 요만큼만 속상해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는 그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인생에서 어려운 날, 힘든 날, 눈물 나는 날 그런 좌절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이고 그것들이 감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많이 오늘 어렵고 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런 건 좀 감사했다. 그래도 감사해보자. 라고 약간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훈련인데 이게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컨텐츠를 이제 하시면서 감사를 같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감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간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고 이제 땡큐 온라인을 보자면 먼저 스토리를 봅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단어를 하고요. 문장 연습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듣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어머님이 영어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포기하실 어머니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못해요. 영어로 성경 스토리 바로 해보세요. 이러면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잠깐만요. 이제 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다 열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드시면 여기 땡큐맘으로 들어오셔서 내 강의실에서 땡큐맘 들어오시면 이렇게 북별로 이렇게 접혔다 열렸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칭 가이드는 뭐냐면 본문에 해석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번 정확한 해석이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정말 외국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한글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한글로 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시기만큼은 영어를 그냥 영어로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머리가 커도 이제 거부하거나 한국어를 더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 유치원, 초등 저학년까지는 영어로 뭔가 재밌는 걸 보여주고 들려주면 그냥 좋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 정확한 한글 해석 그리고 성경 출처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처가 어디인지 찾아보시고 아이들과 다 읽고 나서 한국어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어 성경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단어가, 주요 단어가 5개 찾아져 있고, 단어의 품사도 다 찾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 정답이 있는데요. 워크북은 사실 이제 같이 볼 건데, 정답을 안 보셔도 될 만큼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5번 때문에 드린 거예요. 5번에 그 한국어 해석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이제 나가시라고. 그래서 5번이 약간 하브루타 하는 시간이에요.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넣어놓은 거고,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이런 질문들 아이들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땡큐 온라인이 시작이 되면 처음에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스토리는 2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전 유튜브 영상 막 중독될까 봐 걱정돼요 이러는데 그런 화려한 영상이 아니고 책을 읽어주는 듯한 그런 정적인 영상이에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막은 없음으로 Thank you, English. 화면은 전체로 오거든요. Book 1 Mary and the Angel.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Mary couldn't believe her eyes. The angel said, "Don't be afraid."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자막 사용을 안 함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스토리와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막을 만약에 뭐 영어나 뭐 한국어 이렇게 하시면은 또 그거에 맞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Thank you. 원하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를 할 때 이 파란색은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시간에는 뭘 하는 거냐면 아이들과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질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뭐 천사요, 마리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만만치 않죠. 우리 엉뚱한 친구들 또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뭐 빛이요, 아니면 뭐 테이블이요, 아이들 뭐 이런 눈이요, 코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너가 말했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진행해 주시면 Angel, 네, angel,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angel, 소리 들어보시고 이걸로 반복하시면 angel.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여러 번 말해볼 수 있도록 한번 어떤 그림인지 얘기해보고 Afraid. 같이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단어 시간이고요. 5개 중에서 두 번째다란 뜻이에요. 5개의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 차례가 3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건 똑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저희가 총 12개의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은지 이 그림으로 끌어내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집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 일단 생기고요. 아이들이 내가 말한 게 정말 맞는지 확인하면서 메타인지를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맞았네. 이건 다르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 이렇게 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문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우리 한번 들어볼까? 확인해 볼까? 잘 들어보세요.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네, 여기선 단어와 다르게 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뭐가 들렸어? 라고 묻는 거죠. 뭐가 들렸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맨 처음 나왔던 뭐가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대부분 아까 했었던 뭐 엔젤도 들렸고요. 뭐 메리도 들렸고요. 원데이 들렸고요. 이렇게 명사 위주로 아니면 단어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해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친구들은 나중에는 그냥 듣자마자 문장으로 따라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까? 그리고 글씨 보면서 듣는 거죠.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그런데 이제 파닉스를 마친 친구들은 one day, and 뭐 이렇게 읽으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파닉스가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도 글씨가 나오면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따라 읽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툭 하면 나올 정도로 문장 연습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듣고 따라해 봅시다 하면서 하시고 엄마가 하실 때는 뭐 설명해주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one day 하면 하루라고 생각한 친구 있을까? 원데이는 하루가 아니고 어느 날이란 뜻이야.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어느 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메리를 찾아왔어요. 여기에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해석해 주시거나 아이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아이들이 좀 큰 경우에는 처음 몇 번만 도와주시면 자기가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듣기만 해보시고 유추해 보시고 그리고 문장으로 확인하는 그게 지금 프랙티스였습니다. 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은 선생님이 나와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잠깐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Hello, children of God! Welcome to Thank You English Story Time. Today, I'll read Mary and the Angel. I see a woman who looks so surprised in the book. Her name might be Mary. And the bright one who has wings and makes Mary surprised might be an angel. I wonder why the angel appears to Mary. Mary is a special person.
To figure it out, let's go into the story.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God sent an angel Gabriel to Nazareth where Mary was. 네, 이제 영어로만 어떻게 보면 샬라샬라 얘기를 하시니까 아이들이 좀 거부하거나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들었던 그 스토리 그리고 연습했던 단어, 문장 연습한 걸 가지고 오프닝 하신 다음에는 그대로 그 문장을 얘기하시고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그대로 그 문장을 얘기해 주시고 부연 설명해 주시고 요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아까 했던 그 얘기를 길게 하시나 보다 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부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답답한 거는 그냥 어른들의 몫이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메뉴 있는 게 땡큐 온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이걸로 같이 들으면서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워크시트는 저희가 북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워드 서치, 뭐, 그리고 뭐 퍼즐, 컬러링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딕테이션과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딕테이션 단어장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 그리고 저학년 중에서도 영어가 좀 편안하거나 익숙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맨날 색칠하고 퍼즐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단어장 한 번 쓱 넣어보시고 이렇게 좀 변화를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시트가 북별로 이제 항상 그 퍼즐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게 다른 그림 찾기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메모리 게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북별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래프츠라고 써 있는 거는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래프츠는 좀 뭔가 게임이나 만들기나 이렇게 입체적인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때그때 이제 이거를 다 하시면 2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시기보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뭐 책 읽기, 뭐 땡큐 온라인 이런 걸 메인으로 하시고 워크북이나 워크시트는 오늘은 컬러링, 다음번 책에서는 뭐 퍼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왜냐면 100권을 다 마치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댔잖아요. 그럼 또 하실 때 그때는 퍼즐을 했으면 뭐 이번엔 컬러링 이렇게 변화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땡큐 온라인이었고요. 네.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bed. 네, 아이들은 생각보다 한두 번 알려주면 곧잘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토리북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땡큐 온라인 연습하시고 나서 아니면 뭐 연습 전에라도 스토리북으로 꼭 읽어주시고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만약에 소리내서 읽는 게 어렵다, 아직 너무 애기다 그러시면 저희가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음원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좋은 점이 어플이 없어도 회원가입을 안 해도 그냥 음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다 올려놨고 유튜브하고 또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음원만 나오기 때문에 뭐 효과음 같은 것도 다 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흘려듣기 집중 듣기 하시는 분들 보면 듣기에 되게 집중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뭐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시거나 잠자리 독서 하실 때 그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은 이런 식으로 10권씩 해서 총 10개의 세트인 거죠. 100권이니까. 그리고 워크북은 스토리북 10권당 워크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5권, 구약 5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워크북은 제목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고 빈칸에 낱말을 쓸 때조차도 알파벳이 이제 같이 진행되는 연령대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 A 대문자, A 소문자 이런 것들이 구별이 잘 안 되고 좀 혼동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파벳의 모양과 사이즈를 이렇게 구별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아까 성취감, 자신감 어떻게 주냐면 이런 사소한 디테일한 기회까지도 이제 고려가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워크시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럼 go to 여기서 네 글자구나. 그럼 아이들이 이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deep water구나. 그래서 deep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왜 알겠지? 나 천재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고 내용을 연결하는데요. 아직 문장을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뭐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순서에 맞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요한 문장 3개 정도를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구조를 배우는데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가 말이 오는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는 게 시작인데요. 주어가 오면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적인 설명은 안 하지만 여기서 힌트가 뭐죠? 컬러가 힌트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동사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순서로 나아간다는 거를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영어로 문장을 쓰거나 문장을 읽을 때 이게 주어구나. 그 다음에 동사가 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써도 되고요. 애기들은 여기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뭐 1번, 2번, 3번에서 번호로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하고 고학년들은 여기 작은 칸이 있어요. 또 한 번 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기 안에서도 활용도가 다양한 이유가 저는 쓰기도 아이들이 자기가 손을 잡고 여러 번 써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뇌와 손의 협응력이라는 게 있어서 동시에 같이 써봐야지 눈으로 이렇게 보면 써본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근데 쓰는 거랑은 달라요. 단어도 눈으로 보는 거랑 써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한참 소근육이 발달할 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써보는 걸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째가 이제 항상 생각을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브로타를 하는 시간인데, 피터의 직업이 뭐였죠? 이렇게 단순한 내용 확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생각을 해서 나만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영어로 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중학교쯤 되면 영어로 문장을 쓰는 수행평가 이런 게 되는데 한 번도 영어로 뭐 내 생각을 적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뭐 책을 그대로 베껴 쓸지언정 영어로 된 문장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으로 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쓰기의 시작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던, 글로 하던, 그림으로 하던. 그게 정리가 돼서 나중에 글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로 엄마랑도 했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우리말도 써야 되는데, 한국어도 이 시기에는 글씨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애들이 글씨를 되게 와구와구 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칸조차도 아이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칸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이 안에 맞춰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표현이 되고요. 워크시트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구약과 신약은 또 약간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도록 계속 좀 다양한 워크시트 제공하려고 하고요. 워크시트를 매번 출력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시트를 모아서 워크시트 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주문하실 때 워크시트북은 뭐지? 워크북은 뭐지? 이러셨을 텐데 워크시트북은 아까 그 출력하는 형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기본 워크시트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단어장과 그 딕테이션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딕테이션 단어장, 딕테이션 단어장 이렇게 10권 분량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집에 사놓으시면 아기 때는 요 부분만 하시고 꽂아 놓으셨다가 아이가 좀 컸다. 그럼 그때 딕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딕테이션도 시켜보시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어하고 좋아하고요. 굉장히 유익하고 공부적인 면에서나 아이들이 이제 영어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 보면 아이가 이제 난이도가 3이잖아요. 난이도 1일 때는 뭐 단어 단위로 구멍이 뚫려 있고 단어 그 2단계는 약간 또 이제 구나 절 단위로 뚫려 있고 3단계는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따로 출력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시트 종류 다양하게 이렇게 뭐 미로 찾기도 있고요. 네. 특히 이렇게 다른 그림 찾거나 이런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퍼즐 맞추고
또 다른 그림 찾기는 형제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약간 게임처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워드 서치 이런 거는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메모리 게임도 이렇게 아이별로 해주시면 너무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오라마 아까 크래프트로 만들기 하는 거를 이어 붙이면은 또 이렇게 멋진 입체적인 만들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책별로 다 있지는 않고요. 5권당 하나 정도 꼴로 있어요. 5권당 하나 정도 꼴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감사 노트는 집에 있는 예쁜 노트에 쓰셔도 되는데, 배송비에 어차피 포함이 되니까 같이 주문하시라고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그림 일기처럼 쓰실 수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사용법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뭐 너는 보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감사노트까지 적으면 끝나는데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고모, 언니 막 3대가 하신 땡큐 파파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런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감사한 거 나누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밥 먹을 때도 서로 감사를 나눈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연령대별로 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북을 메인으로 해서 기본 워크시트, 그러니까 오리고 붙이고 요런 것들, 그리고 멀티미디어도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땡큐 온라인에서 그 2분짜리 영상, 그리고 뭐 단어까지만 하시고 그 문장 연습은 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토리텔링 듣기, 뭐 요런 것만 하신다든지, 그래서 요거를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해 주시고, 유치, 초등, 저학년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메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스토리북을 읽고요. 땡큐 온라인을 듣고 따라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 감사일기들 쓰는데 뭐 한국어로, 영어로, 그림으로 어쨌든 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크시트에서 다양한 이제 수준별 워크시트로 약간의 도전이 되도록 너무 매번 쉽지만은 않게 그렇게 챌린지를 조금씩 주시면 이 네 가지에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이렇게 네 가지가 영어의 four skills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학년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책이 쉽지만 영어가 아직 편하지 않은 고학년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남매들이 같이 섞여서 하다 보니까 고학년들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쉽고요. 전체를 암송시키시거나 전체를 필사시키세요. 그럼 이게 12문장이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 읽고 따라할 때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암송 필사 시켜주시고 전체 땡큐 온라인을 쉐도잉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워크북과 감사일기를 영어로 한 줄이라도 써보도록 도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프리미어 워크시트 있죠. 단어장, 딕테이션 이런 걸로 이 친구들은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필수. 이 친구들이 아까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영어 성경을 읽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땡큐 온라인을 하시고 쓰기나 워크시트, 감사노트 요것들을 다 하셨잖아요. 요거 그리고 땡큐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파벳, 땡큐 알파벳도 똑같은 그 진행 순서로 하시는데 알파벳 북을 이렇게 쓰시고 쓰기가 좀 많아요. 알파벳은. 그래서 알파벳도 그 책에 나온 그 목차대로 따라오시면 이렇게 워크시트 이런 거 하셔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감사노트 쓰는 거. 그래서 오늘 아마 알파벳으로 들어오신 분들, 땡큐 스토리로 들어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증을 하시는데 인증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접수비 내셨잖아요. 그 접수비 15,000원 내신 거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오늘 보여드린 게. 그래서 준비물은 요 책과 워크북, 그리고 뭐 워크시트 출력 이런 것들만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요게 딱 준비가 됐으면 접수비를 내긴 하셨지만 저희가 이 인증을 하시게 되면 아이한테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아이들은 성실히 했는데 어머님이 뭐 인증하시는 걸 까먹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일주일에 원래 2번씩 올리시는 건데 약간 소급해서도 적용을 해드려요. 그래서 좀 밀리신 게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기간 안에 10권을 다 인증하신 분은 저희가 그 편의점 상품권하고 그 다음번 땡큐맘 들어오실 때 5,000원 할인권을 또 드리거든요. 그렇게 10,000원을 할인을 받으시면
15,000원을 내셨지만 거의 5,000원에 하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할인권이나 뭐 쿠폰 이런 것들이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월목을 하시라고 저희가 권고해드려요. 근데 이건 권장사항이고, 우리 집은 무슨 요일을 하겠다라고 정하세요. 그러면은 학원을 가듯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집에서 하다가 뭐 망하는 경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흐지부지 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요일을 안 정해서예요. 그냥 시간이 나면 해야지. 근데 시간이 나나요? 안 나죠. 그래서 저희는 월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월요일은 시작하는 날이어서 하시기가 좋고, 그리고 약간의 텀을 둬야 되는데 수요일은 뭐 수요일에 간다거나 뭐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은 아이들과 이걸로 수업을 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증을 하는 날로 이제 여기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월목으로 정해드리면 월목에 이거를 하고 올리는 것까지 하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월요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땡큐 온라인, 수요일에는 뭐 교재로 하는 거, 뭐 워크북,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 워크시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뭐 20분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시고 24일은 어머님이 인증을 올리는 날로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요 날만 딱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금, 토, 일, 월까지 해서 월요일 날 인증하시고 화, 수, 목 해서 목요일 날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5주를 저는 원래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5주가 딱 한 달 남짓이잖아요. 한 달 정도 딱 맞잖아요. 4주가 이제 한 달이니까 5주 정도면. 그래서 5주로 하시면은 일주일에 2권씩 나가는 분량이어서 아이가 어리더라도 일주일에 2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목 하셔도 되고, 우리 집은 정말 월목이 힘들어요. 월요일이 바빠요. 그러시면 뭐 화금, 아니면 뭐 화목, 뭐 월수 이렇게 정하시되, 저희는 어쨌든 안내를 월목으로 드립니다. 월요일이 되면 오늘은 인증하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10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한 권을 2번 인증하시는 거예요. 한 권을 2번. 그래서 1권 1번, 1권 2번 하시고, 여기서 2권 2권, 3권 3권, 4권 4권, 5권 5권, 6권 6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나눠서 인증을 2번 하시는 거니까, 요때는 뭐 스토리북을 읽고 그리고 땡큐 온라인 한 거를 올려요. 여기는 스토리북이랑 땡큐 온라인을 올려요. 그리고 이때는 뭐 워크북과 워크시트 이렇게 좀 그 지면으로 한 거를 올려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아이가 좀 어려서 천천히 가고 싶고 한 권을 하더라도 저희가 드리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하더라도 이거를 다 누리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10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아까 5주는 거의 한 달 남짓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주는 그렇게 치면 3개월이에요. 2달 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주 과정은 거의 3개월이어서 방학을 다 쓰고도 지금 남았죠. 요즘 아마 방학이 대부분 여기 보시면 8월, 그래서 여기 9월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실 분들, 꼼꼼히 가실 분들, 계획대로 딱딱딱딱 하시는 분들은 10주로 오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10주, 5주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보니까 5주로 가야겠다. 아니면 난 10주인 것 같다. 이러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월목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그 다음 끝나는 주 월요일에 항상 시상 발표를 합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0주 과정으로 저희가 목차를 교재 맨 앞에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알파벳을 5주 과정으로 들어오셨다. 그러시면 이거를 2배속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해서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로 나가면 5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페이지까지 안 하고 5주 과정으로 오신 분들은 6페이지까지 이렇게 2칸씩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션 성공이 되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셨죠? 5주, 10주 상관없이.
근데 5주분들은 총 10번이 될 거예요. 10건이니까. 10주분들은 20번이 인증이 될 거예요. 한 권을 2번씩 하셨으니까. 이거를 카페에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월목은 권장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한 주 2회의 그 요일에 하시는 건데, 나 여행 갔어.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팠어. 이러고 못 하시는 때가 와요. 어떻게 사람이 뭐 AI도 아니고 로봇이 아닌데, 그렇게 못 하신 주에는 어떤 주에 한 번밖에 못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3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한 워크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한 모습이나 뭐 워크북을 올리시는 거니까 횟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제 어머니들 마지막에 돼가지고 뭐 하루에 10개씩 막 이렇게 올리시고 그건 좀 지양해 주셔야죠.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증을 안 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약간의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올리시면 좀 이렇게 뭐라 도배하듯이 그렇게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시라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행이나 아프거나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버리면 포기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시지 말라고 만든 제도지, 마지막에 뭐 10건을 다 올리시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얘기신지? 저희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응원 댓글을 서로 다시는데, 이게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요. 저도 거의 모든 글에 다 댓글을 달고, 서로서로 이걸 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힐링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도 모르고 그러지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의 모습들을 서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랜선 이모들처럼 다 아는 애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응원한 마음이 생겨서 또 이제 이게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1년, 2년 해오신 분들은 여기 안에서도 막 그런 서로 응원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댓글만 다시면 돼요. 이렇게 저처럼 다 다실 필요 없고 어떤 어머니들은 제가 있는 곳에 다 계세요. 막 그런 열혈 어머니들도 계신데 5주면 5주 안에, 10주면 10주 안에 10개의 게시글에 댓글을 10개만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어쨌든 댓글 10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5주는 10번, 10주는 20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가 기프티콘 5,000원권, 수료증, 그리고 다음 기수, 그 할인 쿠폰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션은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아이한테 수료증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더라도 늦게라도 올려주시고 완주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료증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글을 어떻게 쓰시냐면 아이가 하는 모습 아니면 아이가 뭐 했던 그런 뭐 암송하는 거 이런 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주시고 그날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아이가 했던 워크북 같은 거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오늘 감사했던 거. 근데 감사한 내용은 감사 노트에 썼잖아요. 그럼 그걸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타이핑으로 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해시태그는 편하게 땡큐 잉글리시 뭐 영어 동정 동화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인증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리실 때 선생님들, 어머니들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다가 올려주시고 그 링크 주소를 저희 카페에 게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카페에 바로 게시글로 올리셔도 되는데 그때 제목에다가 신약, 구약 몇 권이다 라고는 표시해 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넘버링 개수할 때 신약 1권이다, 구약 3권이다. 그렇게 회차를 적어 주셔야 저희가 이분이 10권을 다 했구나. 이렇게 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지 않고 이제 제목으로 게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글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카페에 올려주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따로 게시글을 적지 않으시고 여기에 링크만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올리신 이유가 후기를 그냥 인스타그램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공개가 아니면 제가 못 보니까 전체 공개로 이렇게 아이가 한 모습 이렇게 올려주시고 예전에 신약 구약을 다 완주했는데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또 구약 뒤까지 오셨어요. 영어도 좋지만 성경을 접하는 거라서 너무 좋았다고 또 이번에도 100권 또 해보자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스토리북 음원을 따라할 때 말투까지 따라한대요. 그게 너무 귀엽다고. 그러면 좋은 점이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또 가정에서 성경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되시기도 하고 이렇게 올리실 때도 있고, 뭐 매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이 해피플라워 어머님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실 때도 있어요. 오늘 엄마의 감사는 감기에 걸렸지만 그래도 나아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한 요거랑 아이의 감사.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댓글로 서로 응원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와 오늘 한 것만 올리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감사의 그 우수 시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네, 어떻게 쓰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다른 예시로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쭉 쓰시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스타에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모습. 네, 이 친구들 남매인데 엄청 귀엽죠? 네,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이제 아이들을 노출하는 게 싫으시다. 그러시면 여기다 올리실 때 워크북만 올리셔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 지금 여행에 저희 책이 함께한 겁니다. 여행에. 네,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감사 제목까지 쓰시기도 해요. 항상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는 어머니시고,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최근에 올리신 분, 이게 아마 제일 최신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이런 책을 읽었어요. 저희 책이잖아요. 이렇게 올리시고, 엄마의 감사는 성경책을 읽어서, 그리고 아이가 3명인가 봐요. 네. 밥 먹어서 감사.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하고 감사했던 거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든 블로그든 거기에 올리신 링크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이들 나오는 거 싫어요 그러시면 워크북이나 뭐 아이들 뒤통수 어떤 분은 정수리 아니면 스티커 처리 이렇게 다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에 해주시면 되고 연령대에 맞게 꼭 진행을 해주세요. 연령대에 맞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월목은 제가 권장해 드린 거고 본인이 정한 주 2회에 맞춰서 인증을 해주시는데 인증하는 날 스터디까지 다 하는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사이사이에 스터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감사항은 뭐냐면요.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미션을 성실하게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깜짝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시상식 때 발표해드려요. 그리고 신약, 구약 50권 모두 완주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마스터 수료증을 추가로 드려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그 카페에 명예의 전당 보시면 거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목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관리를 해드려요. 카카오톡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올리셔야 돼요 하고요. 한참 잘하시다가 좀 뜸해지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진짜 주실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러시는데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주 2회에 인증해 주시는데 그때 해시태그 넣어서 감사 내용과 함께 인증해 주시면 돼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어디에 올리셔도 결국은 카페에 거기 한 줄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상하는 시상이 아니죠. 이제 현황을 공유해드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땡큐만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이랑 함께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좋았다. 아이들과 영어를 배우면서 말씀도 나눠서 좋았다. 말씀을 재밌게 듣고 가정 예배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후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드리고요. 뭐 이미 후기가 좋은 걸 알아서 들어오신 거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초창기 때 친구들 사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이 2명,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마 6살, 8살 그때일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아직 교재도 가제본일 때여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쓱쓱쓱쓱 성경 필사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돼요, 필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청은 마감이 됐는데 또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가정에서 방학 때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또 성인분들, 그리고 뭐 고학년도 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시편,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성경, 이런 것들을 같이 필사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이들은 땡큐맘을 하고, 어머니들은 암송크루 들어오셔서
말씀을 새기는,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거 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공지사항에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픈 채팅방에 오늘은 인증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분들이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채팅방으로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 카페에 가입하고 등업 신청하시는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입만 하시고 등업 신청을 안 해주시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주시고 오늘 OT가 마치면 이 영상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오후에 문자로 안내를 드려요. 그때 이런 링크들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오는 문자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톡으로 저희 땡큐 잉글리시로 검색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난 주일학교 게 궁금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뭐 선생님 것도 있다는데 그거는 땡큐 클래스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또 20일에 설명회도 있고 설명회를 뭐 안 들으셔도 바로 구매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성경으로 하는 거여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만드는지 많이 물어보셔서요. 저는 땡큐맘 그레이스라는 닉네임 사용하는 땡큐 잉글리시 대표이고 교육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그 영어 성경 컨텐츠를 보급하는 기업에서는 12년 이상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세, 12세 남매 4학년, 6학년 엄마고요. 종로구에 있는 원남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동 측이어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께서 저희 전체 원고나 그림들 감수를 해주셨고요. 지금 고등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어요. 저는 교육, 사역, 다음 세대 이런 워딩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입니다. 저희 줄리 닉네임 쓰시는 이현정 이사님은 전체 컨텐츠 개발 총괄하고 계시고요. 영어 영문학과 중어중문학 전공하시고 또 오랜 시간 영어 교재와 컨텐츠 개발해 오셨고요. 지금 강서구에 있는 염창감리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친구들과 함께 땡큐 잉글리시로 또 영어 성경 수업하고 계시고요. 저희 피터 닉네임 쓰시는 이용규님은 저희 그림과 뭐 영상, 디자인 총괄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많은 교재, 사파 디자인 작업 해오셨는데 어렸을 때 출애굽기 설교에 본인의 재능을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싶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컨텐츠들 제작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런 일들을 뭐 왜 하냐라고 물으시거나 요즘에 뭐 경기도 어렵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도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런 와중에 이런 땡큐맘을 선택하셨다는 거는 저희 어머니들 정말 칭찬하고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한테 만약에 이걸 왜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항상 답변을 해드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 계신 분들 계시다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선한 일이 뭐 착한 일, 선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믿는 선한 일은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제가 믿는 선이거든요. 그 선한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다면 낙심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선한 결정이라고 믿고요.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일들을 할 건데, 제가 믿는 이 선한 일을 가장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땡큐맘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15,000원을 받고 이것들을 다 주고, 또 뭘 주고, 뭐 또 커피 주고, 뭐 주고 이러면, 뭐 미안해서 못 받겠다고 막 이러시면서 뭐가 남냐고 이러시는데, 저희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도 진짜로 언제까지 이것들을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뭐 하루에도 진짜 여러 번 할 정도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교재가 또 뭐 한 번 사주시면은 뭐 계속해서 구매하시는 책들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서 이것들을 홍보해 주시기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세 명에서 감당을 하다 보니까 많이 더디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완성된 컨텐츠만을 보시고 더 큰 규모인 줄 알았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가 처음 그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부터 지금까지
셋이서 시작해서 지금도 셋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들 계속 만들어내고 또 가정들에게 이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땡큐맘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